안녕하십니까. 과학강사 오정석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지구과학원 분석과 총평을 좀 해볼 건데요. 개정 2년차 수능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구과학원은 계산이 많지 않은 과목이잖아요. 근데 전통적으로 보면 등급컷이 굉장히 낮아요. 자, 여러분들한테 이번 영상은요, 지구과학원에 대해서 각각의 출제된 문제 유형과 단원별로 중요한 포인트들을 짚어드리면서 여러분이 지구과학원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선은 다음 영상을 한번 보면요, 수능 문제 유형부터 먼저 문제 수부터 분석을 할 건데요. 지구과학원은 크게 3단원으로 되어 있죠. 1단원 고체 지구, 2단원 대기와 해양, 3단원 우주 파트. 자, 3단원의 우주 파트는 아시겠지만 지구과학2에서 원과 많은 부분이 교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생소한 단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2021학년도, 2022학년도 문항수를 보시면 1단원이나 2단원이나 3단원이나 문항수의 차이는 크게 없어요. 뭐 뻔한 얘기겠지만 무슨 의미겠습니까? 특정 단원에 집중해서 공부하기보다는 전체적인 단원을 다 봐야 된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죠? 자, 단원별로 주요한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선 1단원 고체지구를 보시면 주요하게 시험에 나오는 단원들이 이제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 중에서요, 선생님이 짚어드리고 싶은 건 어떤 거냐면, 우선은 요 고지자기와 복각. 이 고지자기와 복각 파트는 지구과학2에서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가장 헷갈리게 할 만한 요소들도 많은 파트고 앞으로도 난이도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파트입니다. 요거 하나 체크해 놓으시고, 그 다음 선생님 오프라인에서 수업할 때 이 마그마의 생장 곡선은 안 나올 리가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거고요. 역시나 개정 이후에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따가 문제 정리해 드리겠지만 요 마그마의 생성 곡선이 어떤 건지, 그 다음에 화성암하고 어떠한 내용적인 연계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1단원에서 참 중요하게 나옵니다. 퇴적 구조나 그 다음에 절대 연령을 통해서 지층의 순서를 비교하는 것들도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안 써져 있지만 지질 시대가 있죠. 지구가 생성된 이해 지구 이후부터 지금까지 각각의 생명체들과 그 다음에 지구의 큰 변화들을 순서적으로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되는 지질시대 파트도 1단원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1단원은요, 순서와 용어를 정확하게 암기하는 것이 중요한 파트예요. 물론 이해적인 요소도 많지만. 그럼 꼭 아셔야 될 게, 암기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그죠? 외우는 거잖아요. 반복적인 학습이 필요한 건데요. 우리 2단원하고 3단원에서 여러분 생소한 부분들도 많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로 내려온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1단원을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시기가 어려워요. 놓치기 쉬워요. 그래서 오답률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단원이기도 합니다.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은 2단원을 한번 보겠습니다. 2단원은 대기와 해양 파트가 존재하는 거고요. 우리 날씨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 단원이죠. 여기도 이렇게 날씨에 대해서, 그 다음 지구 기후에 대해서 주요 단원들을 선생님이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요 2단원에서는 꼭 나오는 것이 요 태풍. 그죠? 물론 다른 것도 쭉 나오긴 하지만, 그 다음에 요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에서 이 엘니뇨와 라니냐라는 친구는, 이 내용은 절대적으로 나오는 부분이에요. 절대적으로 나오는 부분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누구나가 다 깊숙하게 공부를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따 문제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문제의 변화나 난이도가 앞으로도 훨씬 더 많이 변하고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2단원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날씨라는 게 어떤 거예요? 결국 일기예보 어떤 거예요? 현재의 모습을, 즉 문제에서 현재의 태풍이나 구름 사진을 보여드리고요. 여러분에게 과거에는, 그 다음에 미래에는 이 지역의 기후가 어떻게 변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예측하도록 하는 예측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생각보다 깊숙한 개념과 정확한 개념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 지역이 어떻게 기후가 변할지를 예측하는 건 쉽지 않겠죠. 그죠? 2단원 공부법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음 3단원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주 파트입니다. 지구과학 2에서 내려왔고요.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게 초등학교, 중학교 때 듣지 않았던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지구과학 1에서 계산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포진되어 있는 게 이 3단원입니다. 이 광도를 계산하면서 별의 표면 온도나 그 다음에 반지름 계산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외계 행성 탐사, 태양계가 아니라 저 외부에 행성이 있는 것을 어떻게 탐사할지에 대한 요 3가지 방법론적인 얘기들, 그리고 지구과학에서 가장 계산이 어렵다라고 하는 이 허블 법칙까지 굉장히 복잡하고 그 다음 생소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많이 출제된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기가 좀 생소해서 그렇지 문제의 난이도는 높지 않았어요. 근데 이 얘기는 또 무슨 뜻이냐면 앞으로 우리 총평을 찍는 이유가 앞으로의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앞으로는 훨씬 더 난이도가 높아지고 그 다음 여러 내용들이 연계될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는 소지가 있다는 거죠.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총 단원별로 문제를 한번 내용을 정리해 드렸으면요. 그 다음에는 이번 수능과 그 다음에 작년 수능에 나왔던 공통적인 내용의 문제들,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내용의 문제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다뤄볼게요. 처음에 선생님이 고지자기와 복각 1단원 부분에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021학년도, 그 다음에 2022학년도 수능 문제입니다. 이 고지자기와 복각 문제는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건 우선은 위도, 그 다음 복각, 경도, 이렇게, 그 다음 열점,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 단어, 용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시고 나서 이제 문제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지금 2년도 수능에 의하면 여기 똑같은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고지자기 북은 고지자기 방향으로 추정한 지리상 북극이고 지리상 북극은 변하지 않았다. 그 다음 여기도 고지자기 극은 지리상 북극이고 지리상 북극은 변하지 않았다. 자, 이게 가장 문제의 포인트예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파악하시기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극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륙들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대륙들이 움직인다는 거죠. 우리 물리에서의 상대속도라는 개념 아시죠? 우리가 버스를 타고 앞으로 가면서 가만히 있는 나무를 봤을 때 내가 가는 것을 모르고 나무가 뒤로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런 것들. 그쵸? 기억나십니까? 이 고지자기와 복각 문제는 딱 이거예요. 대륙이 움직이는 거고요. 근데 극은 그대로 있는데 대륙에서 극을 봤을 때 극이 움직이는 모습, 즉 반대적인, 상대적인 모습들을 가지고 문제를 출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은 많이 헷갈려 하죠. 정말 이해 가시겠죠? 첫 번째는 이런 것들 문제가 나온다. 그 다음에 이 마그마, 아까 마그마의 생성 곡선은 꼭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마그마의 생성 곡선이에요. 이게 요 그래프 2년째 나오고 있죠. 이 그래프의 변화, 이 변화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거를 정확하게 그래프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것이,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화성암이나 위치에서의 파악을 하시는 것이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다음 문제는요. 지질시대예요. 지금 지질시대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시면 2021학년도에는 연도가 나와 있었죠. 그 다음 2022학년도에는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문제 한 문제지만 결국 지구가 탄생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연도, 사건, 특정한 사건을 주고요. 그 사이사이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러니까 이 광범위한 내용들을 다 외울 수 있어 줘야 돼요. 이해 가시겠죠? 그래야 이 한 문제를 맞을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조금 1단원은 암기할 내용들이 많아서 친구들이 복잡하게 여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2단원 대기와 해양으로 건너가 보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태풍은 꼭 나온다 그랬죠. 주요한 그래프들이 있어요. 태풍이 이렇게 시간대별로 이 여러 가지 기압이나 풍속에 대한 변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 이유가 뭐라고요? 현재 그림을 주고 과거, 그 다음에 현재, 미래 여기 보시면 각각 포인트들을 짚어준단 말이에요. 이 포인트, 이 지역에서 과거와 태풍이 이렇게 지나갈 때 과거에는 어떻고 현재에는 어떻고 이렇게 어떻게 변할 거야 이런 것들을 묻는 문제라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론은 태풍이 지나가면서 어떤 식으로 풍향이나 풍속이나 기온이나 강수량의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태풍이 지나갈 때 오른쪽 지역, 왼쪽 지역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개념 공부가 돼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변화를 확인할 수 있죠. 오케이? 자, 다음 문제는 뭐 해수의 성질, 수온, 염분도 여기도 그래프 문제. 근데 이 수온, 염분도 문제는 표층순환이나 그 다음에 층상구조 이렇게 바닷속에서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연계해서 문제를 많이 출제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래프만 공부하기보다는 요 옆에 나와 있는 내용들, 설명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또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대기와 해양의 작용, 상호작용, 엘니뇨, 라니냐라는 건데요.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 엘니뇨, 라니냐는 개정이 됐어도, 개정 전에도 언제나 빼놓지 않고 나오던 문제예요. 결론만 따지면 이렇게 두 가지를 주죠. A와 B.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A와 B. 2년치 수능을 보면 똑같은 형태예요. 누가 엘니뇨 시기고 누가 라니냐 시기를 맞춰라. 결론만 따지면 이건데 이 내용이나 그래프나 이런 것들이 변화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수능에 출제가 됐던 내용이다 보니까 이 엘니뇨, 라니냐 파트는 문제의 변화폭이 커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기출문제만 가지고 내용 정리를 해왔던 친구들, 문제만 풀었던 친구들은 문제의 변화폭이 크다 보니까 적응을 잘 못해서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리는 부분이기도 해요. 뭐 뻔한 얘기겠지만 엘니뇨 시기와 라니냐 시기에 동태평양, 서태평양 어디를 집중해서 봐야 되는지, 그리고 뭐 해수면이나 강수량이나 이런 여러 내용들을 본인이 정리해서 머릿속에 쌓아놓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되셨죠? 자, 2단원은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이제 3단원으로 갈 건데요. 3단원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구과학 2에서 내려온 부분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좀 생소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첫 번째는 별의 물리량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이 광도라고 하는 거고요. 이 광도가 표면 온도와 그 다음에 반지름에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가지고 표면 온도를 구하거나 그 다음에 반지름이 누가 큰지 구하거나 이런 형태들의 문제들이에요. 간단한 계산이지만 이 용어, 복사 에너지를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 이런 용어들이나 그리고 등급이라는 것이 등급이 작을수록 밝다라든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실수할 수 있는 요소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3단원 우주에서 그 다음 문제는요, 이제 허블 법칙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중학교를 거쳐오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지구과학 1에서는 계산이 굉장히 복잡할 수도 있는 계산 파트예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루트도 나오고요. 그쵸? 그 다음에 사인, 코사인이 나올 때도 있고요. 근데 이 허블 법칙은 좀 짜증나는 게 뭐냐면, 학력평가 있잖아요. 3월, 4월에 보는. 그때 잘 안 나와요. 그리고 7월 이후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 놓고 수능은 개정 이후에 2년째 내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생각보다 문제량이 많이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기존에 나와 있는 기출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을 풀어낸 다음에도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 파트고요.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난이도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특히 2022학년도 수능 요거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요 그래프나 요런 형태를 아마 앞에 있는 별의 물리량하고 같이 가져왔기 때문에 생각보다 접하기 어렵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허블 법칙 문제는 여러분들이 단순한 기출문제나 수특이나 수완을 벗어나서 조금 더 많은 문제를 수집해서 풀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해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중요 출제 문항들을 점검해 드렸고요. 마무리는 총평을 좀 해드릴 거예요. 2022학년도 수능은 2021학년도 수능보다는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근데 난이도가 높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보통 우리 20문제가 있으면 좀 쉽게 풀 수 있는, 그죠?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들, 그 다음에 뭐 중위권의 문제들, 그 다음에 좀 상위권 문제들, 이런 것들이 이제 골고루 포진돼 있어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지구과학원은 개정 이후에 많은 부분들이 바뀌었고 그 다음에 계산이 복잡한 것들이 없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어느 정도까지 깊이 있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것들을 좀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수능은 좀 많이 맨 밑에 선생님이 정리해놨지만 신유형을 한번 니네들한테 보여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낸 것 같이 중상 이상의 문제수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특이나 수능 완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이상한 유형의 문제들 아니면 다른 문제집 같은 데서도 좀 독특한 유형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잘 찾아내시고 그 안에서 내가 얼마나 개념을 정확하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 외우고 있는지 이해하고 있는지 필요했던 거. 그래서 생각보다 등급컷이 낮아요. 자, 6월, 9월 평가원 문제에 비해서도 신유형, 용어나 그래프나 이런 것들이 낯설은 문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6월, 9월 평가원 정도의 난이도를 생각했던 친구들은 또 생각보다 어렵다고 느꼈을 수도 있어요. 세 번째는 두 가지 이상의 개념이 문제 안에, 즉 하나만 묻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우주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허블 법칙 문제 안에 별의 물리량 내용까지 같이 들어있는 이렇게 두 가지 이상의 문제가 녹아있는 융합형 문제들이 나오다 보니까 중상 이상의 문제수가 증가했다는 뜻입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렇다고 해서 그럼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하는 건 아닌데 지구과학원의 원점수 등급컷이 왜 낮으냐? 왜 가장 낮았냐? 선생님 생각하기엔 이런 것 같아요. 앞에 있는 국어, 영어, 수학의 난이도에 따라서 지구과학원이 맨 마지막에 보다 보니까 학생들의 집중력이 많이 흐트러지지 않았나. 제가 오프라인에서 학생들한테, 고3 학생들한테 꼭 얘기하는 것이 앞에 거 어려웠다고 해서 뒤에 거까지 망치면 본인만 손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유형이 나왔는데 이미 멘탈은 무너져 있어. 그럼 이제 적응 못하죠. 아시겠죠? 그 다음 계산보다는 용어 및 그래프 해석에서 꼼꼼한 학습이 좀 부족하죠. 아무래도 1학기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지구과학원의 기본적인 내용을 깊숙하게 외우고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내신 준비도 해야 되고 할 것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만 열심히 풀어내면서 암기하려고 하는 친구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신유형이 많이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문제만 많이 풀어서 익숙해지는 것들을 가지고 적당한 학평 성적이 나온 친구들은 아마 수능이 힘들었을 거예요. 요런 창의력 문제들 대처하기가 참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결론은 지구과학원은 정확한 개념과 이해. 그 다음에 암기는 뒤에 가서. 그러니까 좀 더 천천한 걸음이겠지만 이 하나하나의 개념들에 대해서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래야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난이도가 높아질 신유형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내 말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이상으로 수능, 우리 2022학년도 수능 지구과학원 분석 영상을 마칠 건데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조금씩 이 단원별로 문제별로 나눠드린 내용들이 학습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